옛날 어느 날 어사 박문수가 어명을 받들고 암행을 나갔다가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장터에서 허름한 천막에 좌판 하나를 놓고 관상을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박문수는 관상을 보고 나오는 노인에게 복채를 물어보니 다섯냥이라고 하였다. 다섯냥이라는 큰 돈을 들여 관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가까이서 계속 지켜보았다. 한 부인이 관상을 보러 왔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관상쟁이가 말하였다. 앞에 있는 글자 중 하나를 찍어보시오. 부인은 한일자를 찍었다. 그래, 무엇이 궁금한 것이오? 부인은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를 않아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하였다. 관상쟁이는 한일자는 누워있는 형국이라 남편은 죽었으니 찾지 말라고 하였다. 남편이 죽었을 리가 없다며 부인은 한 번 더 점을 봐달라며 부탁했고 이번에는 약약자를 찍었는데 관상쟁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풀초 아래에 가운데에 흰백이 있고 양쪽에 실사가 있으며 그 아래에 나무목이 있으니 목관에 실로 꽁꽁 묶인 백골이 있는데 그 위에 풀이 난 것으로 보아 남편은 죽은 지가 한참이나 되었다고 풀이하였다. 넌지시 옆에서 지켜보던 어사 박문수는 그 풀이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럴싸해 보였다. 그냥 보고만 있기에는 더욱 의구심이 들어 자신이 직접 관상점을 보기로 했다. 박문수는 점을 봐달라며 천막 안으로 들어갔고 관상쟁이가 글자 중 하나를 찍으라고 하자 박문수가 전복자를 찍었더니 갑자기 관상쟁이가 큰 절을 올리며 아이고, 어사님 아니십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어사 박문수는 너무 신기하여 어떻게 알았는지 풀이를 해보라 하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점 하나를 찍은 것이 마패를 들고 있는 암행어사의 모습이라 말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리사욕으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봉행에 바치는 것이니 선처를 베풀어 달라며 빌었다. 어사 박문수는 알았다고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알아낸 것이 신통하여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천막에서 나왔고 동네 거지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옷을 입혀 용모를 단정하게 하였다. 거지에게 5냥을 주면서 관상쟁이에게 가서 점을 보라 일렀고 자신은 먼발치서 지켜보았다. 얼마 후 거지가 점집에서 나와 박문수에게 말하기를 제가 전복자를 찍었는데 글쎄 거지인 것을 단박에 맞추더니 무슨 일로 점집에 왔냐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점 하나를 찍은 것이 바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에 영락없는 거지라고 풀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박문수는 같은 글자를 가지고 하나는 마패요, 하나는 바가지라 하니 신기하리만큼 점을 잘 보는 신통한 관상쟁이라 여겼다. 그 길로 궁에 입성한 박문수는 임금 영조를 아련하여 보고를 드렸다. 영조 또한 기이하게 여겨 자신이 직접 거지 행색을 하고 관상쟁이를 찾아갔다. 영조는 점을 보는 방법을 박문수에게 이미 들은지라 미리 준비한 글자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점을 맞추지 못할 거라 여겼고 관상쟁이에게 자기는 떠돌이 거지이며 그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딱 한 글자를 안다고 말하면서 한일자를 땅 바닥 위에 그었다. 그러자 한참 거지를 바라보던 관상쟁이가 갑자기 절을 올리더니 벌벌 떨며 전하,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나이까? 하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맞춘 영조는 너무 놀랐지만 모른 척하며 말했다. 이런 사기꾼을 보았나. 거지를 어찌 임금이라 하오. 거지에게 임금이라 하니 큰일 날 소리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관상쟁이는 여전히 벌벌 떨면서 풀이를 하였다. 땅 위에 한일자를 그었는데 땅은 토이고 그 위에 한일자를 합하면 임금이 된다고 하였다. 그 풀이가 기겁할 정도로 정확하였지만 영조는 자신은 임금이 아니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고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점집을 나왔다. 궁으로 돌아온 영조는 얼마 후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거지를 수소문하여 데려왔고
지체 높은 대감으로 변장시켰다. 그리고 수십 명의 포졸과 하인들을 대동한 고관대작 행차를 준비시켰다. 그리고 관상쟁이에게 가서 점을 보라 일렀다. 대감으로 변장한 거지는 백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장터에 도착했고, 말에서 내려 천막에 들어가 관상쟁이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써놓은 글자를 찍기보단 땅바닥에 글을 쓰고 싶다고 했다. 관상쟁이는 흔쾌히 그러라고 대답했고, 거지는 영조가 그랬던 것처럼 한일자를 땅바닥 위에 그었다. 찬찬히 바라보며 생각을 하더니만 무슨 연유로 대감으로 변장하여 나를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거지요. 라며 말하였다. 어디서 감히 대감 앞에서 막말을 하느냐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그러자 풀이를 하는데 땅바닥 위에 한일자로 누워있으니 당신은 거지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관상쟁이가 오히려 호통을 치며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똑같은 한일자를 가지고 한 사람은 왕이요, 한 사람은 거지라니 기막힌 점에 탐복하였고 대단한 관상가라며 칭하였다. 그리고 그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관상감으로 중용하여 가까이서 지켜보며 두루두루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